상위 1%를 향한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유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 어떤가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지금 이 시간을 고대하면서 화장을 넘어선 분장을 하고 이렇게 자리에 섰는데요. 하지만 뭐든지 매력적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시장도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는 좋아 보일지언정 외국인들에게 우리 시장 그닥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장 먼저 짚어보면요. 간밤 미국 시장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또다시 불거지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MSCI 지수가 어느 정도 리밸런싱이 마무리되면서 수급이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순탄치 않은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1,000억 원 넘게 매도하는 가운데 그래도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기관이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면서 강보합권인 2,127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면서 0.6% 정도 하락한 647선에서 마감됐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시면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보험주 오늘 좋았고요. 또 인도네시아에 진출한다는 현대차를 비롯해서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주들까지 흐름 양호하게 전개됐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관련주들 상승세 눈에 띄었고요. 제약 바이오주는 선별적인 흐름 가져갔고 5G 관련주는 숨고르기 양상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오늘도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상위 1%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는지 궁금하시죠? 이에 대한 나침반이 되어주실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님 자리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아까 저 오늘 어떤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아, 네, 당황했습니다. 네, 순간 저도 당황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매력적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 요즘 좀 외국인들이 매력적이지 않게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느끼시나요? 좀 야속해요. 네.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얄미운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장이 지금이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길을 좀 많이 갔어요. 왜냐면은 이제 뭐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이제 부담감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좀 미국의 압박이 좀 경제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이제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시장을 특히나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더 이제 급격하게 하락을 시키는 그런 이제 좀 안 좋은 사건들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27일 이제는 이제 그 리밸런싱 조정이 다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로 인해서 외국인 자금들이 좀 이탈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이미 좀 나왔었고, 이미 그 외국인 자금들이 연속적으로 이탈이 좀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제 코스피가 오늘 13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진 날로 이제 좀 보여지는데, 사실 뭐 그런 와중에 글로벌 흐름이라던가 혹은 뭐 이제 무역 그 갈등에 대한 혹은 거기서 이제 좀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기대감으로 좀 미증시는 훈풍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악재는 좀 거쳐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개별적으로 두드러지는 호재가 막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은 최근에 이제 뭐 종목들의 저점 메리트라던가 혹은 이제 과거 2018년도, 2019년도에 워낙 많은 그 낙폭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위치 자체가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기업들이 좀 많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조정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수급들이 좀 많이 빠져나가면서 종목들도 약간 좀 루즈하게 지나가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뭐 시장이라는 것은 뭐 단기적인 악재가 나올 수도 있고,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골이 깊으면은 산이 높다고 하죠. 지금 우리나라 지수의 골은 굉장히 좀 깊게 파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단기적으로도 좀 그런 해프닝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12월 그다음에 1월 연말 혹은 뭐 이제 연초 흐름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시는 분들께는 오히려 좀 좋은 기회가 같이 이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선호하는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에 대한 부분들도 순환이 굉장히 좀 빠르게 나오고 있고, 시장이 반등을 할 때는 뭐 제약 쪽이냐 혹은 IT 반도체냐 서로 이제 좀 힘겨루기야 눈치 보기도 이제 하는 와중에, 그런 와중에 또 새롭게 부각되는 종목들은 쥐도새도 모르게 더 급등하는 그런 패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또 잘 캐치를 해가지고 이번 주 시장 혹은 다음 주 시장에서 더 빠르고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지금 당장의 이슈주, 재료주를 찾는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하겠죠.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뭐 시장이 약간 좀 저조하고 루즈한 모습들은 맞습니다. 하지만 좀 멀리 보면서 오히려 이제 좋은 기회로 삼으시면은 훨씬 더 유리하시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현재 우리 시장 골이 깊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골이 깊을수록 산이 높아지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악재가 해소되면 더 크게 반등할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네. 주식 명언 유효할까요? 네. 주식 명언을 오늘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 투자의 대가, 피터 린치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증권 투자로 돈을 이제 증권 투자로 이제 돈을 버는 비결은 그것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 근데 지금 시장이 많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위축이 좀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2018년도에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빠졌죠. 그리고 이제 2019년 7월 달, 그 다음에 8월 달, 이때도 이제 시장의 급락이 굉장히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그 당시부터 해서 우리나라 시장의 좀 분위기가 단기적으로 이제 급락 포인트라던가 악재가 나온다고 하면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굉장히 좀 빠르고 강력하게 이제 좀 매도 물량들을 터트리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아직까지도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코스닥 지수도 좀 많이 밀리고 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이제 두려움 혹은 이제 공포에 지금 떨고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딱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시장이 많이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종목들이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혹은 이제 이슈라던가 혹은 올라갈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시장의 조정으로 인해서 의미 없는 그다음에 약한 거래량을 보이면서 조정이 나왔다고 한다면은 우리한테는 이제 더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저는 시장이 상승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는 타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에도 외국인 순매수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해서 좀 더 탄력을 주고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들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변곡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좀 두려움에 혹은 이제 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고 보고 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시장이 다 올라간 위치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따라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지금 저점 메리트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습니다. 두려움은 무지에서 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들께 무지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지금 약간 좀 공포감 혹은 이제 좀 위축되어 있는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시장에 대한 내용들과 그다음에 지금 악재가 좀 해소되는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시장과 무관하게 더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스스로 좀 배우고 하면서 또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고 하면은 이런 위축됨 혹은 이제 이런 두려움들이 시원하게 극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종목들도 많이 준비를 해왔고요. 저는 시장이 전환되는 지금 시점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파이팅 하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들 최대한 또 좋은 종목들과 또 좋은 정보들 많이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잘 가는지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이 빠지면서 조금 두려우실 수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배우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투자병법이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저희는 이제 편입주 AS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SR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들 일제히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특히 하반기에 실적이 좋을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님,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시작일까요? 저도 그렇게 기원을 하고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우리 코스닥의 대장 큰형님 역할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코스피 쪽에서 반등을 하려고 한다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이제 반도체 쪽,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의 지수를 좀 더 들어올리려고 한다면은 제약주의 역할이 지금은 대장 역할 아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거래량을 또 늘리면서 그다음에 수급도 개선이 되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좋은 호재들이 여러 개가 좀 더해지고 하면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었고 아쉽게도 시장이 좀 밀리면서 제가 원하는 기대 그림이 막 활발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천드렸던 가격들보다는 조금 좀 아래쪽에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충분히 이 기대감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어차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단기성 혹은 단타성 이런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시야를 멀리 보고 지금 새로 준비를
하거나 혹은 계속 좀 더 보셔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오늘 있었던 좀 변화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종목의 일봉상 차트를 본다고 하면은 과거에 이제 2017년도에 보여줬었던 이런 급등 이후에 소외되었던 기간들, 그다음에 그런 구간들이 굉장히 좀 길어졌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 코스닥도 엄청나게 많이 빠졌었고 2019년도 넘어와서 7월달, 8월달 이때도 증시가 좀 많이 꺾여 버렸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약주들이 소외가 되면서 조금 좀 많이 내려오거나 혹은 이제 소외됐던 기간들이 좀 오래 길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시장을 반등시키면서 HLB라는 종목이 또 이제 견인제 역할을 했었고 약간 좀 후발주자 느낌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뒤늦게 가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었던 바닥권에서 이제 좀 원활한 수급과 돌파 흐름들 이런 거는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참고를 하실 때 아무래도 이제 셀트리온 혹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은 뭐 메인이나 기관계 수급 혹은 이제 연기금 쪽에서 매수하는 수급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가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강하게 들어오면서 충분히 좀 돌려줄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시야를 좀 멀리 보고 가시는 분들께는 확실히 지금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딱 잡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안에서의 뭐 조금의 조정 혹은 뭐 이제 좀 눌림 이런 부분들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멀리 보고 좀 큰 수익률로 이제 도전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좀 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 종목들을 눈여겨 보시면서 앞으로 이제 코스닥의 상승과 함께 같이 올라가는 이제 대형 제약주들 큰 형님 종목들의 흐름들에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호재도 있고 추세 전환이 기대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메리트 있는 종목이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도 AS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KINX인데요. KINX는 이번 3분기 영업이익이 작년에 비해서 20% 넘게 급등했다고 하고요. 또 최근 차트도 매우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KINX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좋게 봅니다. 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지난번 제가 좋아하는 기간 수급을 동반한 바닥 돌파주,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종목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기에서도 이제 검색기도 제공을 해드렸었는데 거기서 이제 포착이 됐었던 종목으로 제가 소개를 한번 시켜드렸던 종목입니다. 사실 막 거래량이 막 엄청 활발한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더 지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차트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종목이 2019년도 5월 혹은 이제 6월 초를 시점으로 해서 좀 많이 눌리는 구간들이 나왔어요. 눌리는 구간들이 나왔었고 그동안에 이제 그 가격 조정을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뜨려 놓고 여기서 이제 좀 오른쪽으로 이제 기어가는 흐름들이죠. 여기서 이제 좀 기간 조정을 또 받으면서 여기서 하나하나씩 좀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이런 시그널들 좀 보여주고 위쪽으로 돌파할 때 이렇게 늘어나는 거래량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위쪽으로 이제 들어 올리고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을 위쪽으로 한 번 더 터뜨리고 이제 위쪽으로 주가의 방향성을 바꿔놓는 이런 모습들까지 보여줬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체크 포인트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종목에 그 들어오는 수급들 KINX라는 종목이 보여주고 있는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보신다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기관계 쪽과 그다음에 연기금 쪽 이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순매수 수급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개인 쪽이라던가 혹은 이제 외국인은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림인데 기관 쪽에서 특히나 이제 연기금 쪽에서도 매수를 이제 넣고 있는 그런 구간들이 이런 구간에서부터 계속해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한번 찌르는 그림이 나왔고요. 시장에 밀리다 보니까 약간 좀 저조한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지켜주는 구간대에서는 지켜주고 다시 거래량 늘리면서 위쪽으로 돌파하려는 그런 액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거래량은 적지만은 야금야금 그다음에 조용하게 이제 추세를 위쪽으로 들어 올리는 그런 패턴들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그 과거에 뭐 그 PCB 에어로빅판 관련된 종목들 인터플렉스라던가 혹은 코리아 서키트 이런 종목들을 소개를 시켜드릴 때도 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종목이 이제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보니까 그 바닥 돌파와 기간 수급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나와버렸던 종목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KINX라는 종목을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더 기대를 한번 해보시고 조용히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상방 추세가 기대되는 KINX였습니다. 거래량 확인하시면서 조금 더 기다려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영진약품인데요. 일단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와 함께 영진약품으로 30% 이상 수익 나신 분들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오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네. 영진약품 정말 차트가 아름답더라고요.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던데 그런데 맞습니다. 고점에 대한 부담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너무 아름다운 차트였던 것 같아요. 바닥 돌파주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간 수급과 바닥 돌파주 거기에서 이제 가장 이상적인 그림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사실 영진약품은 제가 중간에 AS도 좀 몇 번 해드리고 했는데 오늘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왜냐면은 중간중간에 야금야금 이제 다른 종목들보다는 변동성이 좀 작게 나와서 조금씩 그 패턴과 수급은 좋은데 센 거 한 방에 좀 안 터졌었거든요. 근데 오늘 영진약품이 그동안에 이제 힘을 나는 오늘을 위해서 모았어 하는 것처럼 뭐 10% 이상의 장대 양봉을 좀 뽑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사실 뭐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종목을 이렇게 길게 보신다고 한다면은 2017년도에는 10,000원이 넘었었던 혹은 이제 12,000원 이상권까지 있었던 주가가 지금은 오늘 올라가서 이제 6,000원대를 막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이제 막 그렇게 떠 있는 종목은 아니고 그렇다고 막 이게 과열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을 보실 때 이 종목의 그 전반적인 수급을 볼 때는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이 연기금의 순매수가 거의 뭐 20거래일 연속으로 제가 추천드린 이후로 단 한 번도 안 빼고 계속해서 순매수로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매도 물량들이 나가냐 안 나가느냐가 이 종목의 추세가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가 좀 갈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보시는 분들은요, 이거는 수급으로 올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표를 항상 또 체크를 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이 나중에 힘을 좀 잃어서 다시 좀 대밀린다고 하면은 뭐 넉넉 잡고 5,800원 혹은 5,700원 이 정도에다가 익절 라인만 잡고 대응을 하셔도 무난한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영진약품이었습니다. 수급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 잘 확인하시면서 일단 목표가를 5,700원에서 5,800원 정도로 잡아주셨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편입주 AS 시간이었고요. 오늘 방송이 끝나면 오후 9시 30분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이 이어지는데요. 전문가님, 네. 최근 치매 치료제에 대한 관심 높아지는 것 같은데 네. 치매 치료제와 관련한 기대주 오늘 공개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AS를 해드렸던 종목 중에 제약주가 또 2개나 섞여 있었고, 그중에서 또 영진약품 같은 경우는 또 급등을 또 강력하게 좀 해줬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제약 섹터 종목들을 많이 좋아하시고 많이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약주 안에서도 테마가 많고 그중에서도 이제 종목들이 좀 많이 갈리다 보니까 지금 급등하고 날아가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좀 지지부진하게 좀 아쉬운 그런 제약주들도 같이 좀 많이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약주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더 빠른 수익과 그다음에 더 강력한 재료가 있는 그런 그 제약주를 보신다고 하면은 치매 관련된 종목을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치매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은 우리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이슈와 지금 매수하기 가장 좋은 차트, 그다음에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을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그 종목은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제가 어떤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지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치매 치료제와 관련한 기대주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동그랗게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수요일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네. 어떤 강의일까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죠. 오늘 치매 관련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왜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지, 오늘 상한가가 나온 종목과 지금 왜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이슈와 뉴스들 보고 그다음에 어떤 종목들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관심 있게 잘 지켜보시고요. 우리 단기간 안에 빠른 종목을 보고 싶다고 하신다면은 지금 강의에 눈을 크게 뜨시고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투자의 신으로 이끌어줄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님의 투자 병법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나와라 뚝딱! 자, 우리 이데일리 애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멘토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입니다. 제가 또 수요일, 목요일, 이번 주는 또 이제 금요일까지 방송을 이어가게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깜짝깜짝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수의 낙폭이 굉장히 좀 크게 나왔었고, 지금 과거의 그런 시장 하락폭에 위축이 되신 분들이 시장에 좀 더 밀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결론적으로는, 시장의 방향성, 앞으로 이제 추가 낙폭에 대해서는 너무 우려를 하지 마시고요. 지금 자리를 하나하나씩 지금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또 정확하게 일정이 끝나면서 저점을 좀 잡아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시장에 대한 우려보다는 지금 어떤 종목들이 잘 갈 수 있을까, 어떠한 테마와 어떤 이슈를 가진 종목들이 잘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밀렸어요. 그래서 매력적인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특징주들과 그런 와중에 힘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와중에서도 이슈가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들이 그대로 이제 좀 포착이 됐었는데, 바로 오늘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치매 관련된 종목들이 분명 그 종목들이 아닐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에 SK가 들어가는 종목들이 상한가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이제 SK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오늘 이제 많은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위쪽으로 상한가로 그대로 쭉 밀어올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오늘 이 특징주에 대한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종목 자체도 이제 치매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이 종목이 그 SK케미칼이 그 치매 패치를 그 FDA에 또 승인을 받았다라는 내용들이 뉴스로 전해지면서 이 종목을 이제 특징주로 만들고,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던 또 대량 거래량들을 한 번, 두 번 터뜨리면서 오늘은 상한가에 또 안착을 시켜버렸습니다. 오늘 마감한 이후에 또 제가 호가창도 보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내일도 추가적인 뭐 갭상승 부분들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뭐 이제 뭐 오늘 제가 치매 관련된 얘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상한가를 갔다고 해서 이런 상한가와 혹은 급등이 나간 종목들을 볼 게 아니고, 지금 이런 분위기가 왜 만들어지고 있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시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실제 수혜주가 어떤 것이 있지, 이렇게 이제 좀 탐색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이 그 종목의 뉴스를 보신다고 하면은, 네, 화면이 좀 빨리 넘어갔어요. SK케미칼이 상한가를 간 그 이슈에 대해서 한번 보신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치매 패치에 대한 이슈가 나왔었고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면서 시장에서 상한가를 간 종목이 SK 디스커버리, 그다음에 SK 케미칼, 그다음에 우선주, 그다음에 디스커버리 우선주 이렇게 나오면서 SK라는 글자가 들어간 종목들이 상한가가 또 이제 4개가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주목할 수 있을 만한 테마가 뭐 확 터졌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과거에 이제 뭐 첫 상한가가 나오거나 혹은 이제 뭐 관련된 종목들 우선주까지 끌어당기면서 상한가를 이제 찍어버린 종목들, 거기서 그 종목의 이슈와 테마가 확실하다고 한다면은 보통 그 테마의 또 시작을 알리는 그런 경우들이 과거의 사례에서부터도 많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요즘에 왜 치매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을 받고 다비드 전문가가 왜 이 얘기를 이제 강조를 하는가? 그럼 우리 처음에 시작부터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기업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지금 파급력을 줬었던 기사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이오젠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미국에서 바이오젠이라는 기업이 과거에 그 알츠하이머 관련된, 그러니까 치매 치료제 쪽이 되겠죠. 그쪽에 관련된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막 임상 실험도 하고 그랬다가 과거에 이제 실패를 막 하고 하다 보니까 중단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흔들리는 계기가 되고 했었는데, 이번에 2019년도 11월 달에 나온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바이오젠이 임상을 이제 멈췄었는데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이쪽 신약 허가에 대한 재시동을 걸고 있다라는 뉴스가 한번 나왔죠. 그러면서 이 종목 자체가 그 당시 그쪽에서도 이제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왔었고, 그런 부분들을 타고 우리 제약주들이 또 이제 이슈를 받기 시작했었죠. 근데 이제 알츠하이머 쪽이라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항암 이슈들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항암 이슈가 굉장히 좀 강력한 종목, 그 이쪽에서 뭐 표적 항암제라던가 혹은 이제 면역 항암제라던가 이쪽에서 이제 이슈들과 테마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이 바이오젠 이 뉴스 기사들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분위기가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다른 내용들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보신다고 하면은, 요즘에 실질적으로 국내에서도 그렇고 혹은 이제 해외에서도 그렇고 치매 치료제를 이제 또 개발을 할 이제 거의 뭐 임박했다라는 느낌의 뉴스들과 그런 보고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뭐 중국 기업에 대한 내용들과 혹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바이오젠에 대한 내용에 대한 기사들인데, 제목 자체가 이거예요. 치매 신약이 이제 가시화 될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임상 성공의 열쇠는 바이오마커와 뭐 BBB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그동안에 실패 사례가 또 이제 많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알츠하이머 환자의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어떤 이제 물질들을 이제 개발을 했다. 중국에서도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이오젠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상 중단을 이제 번복을 해버리고 이번에 2020년에 미국 신약을 이제 승인을 신청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바이오젠부터 해서 이제 뭐 미국이라던가 혹은 뭐 이제 중국이라던가 뭐 이쪽에서도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에 대한 관심과 이쪽 연구 개발로 굉장히 관심들이 많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이제 또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카이스트랑 그다음에 이제 경북대에서 공동 연구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또 기사의 제목이 이렇게 되죠. 치매 치료제 개발 조기 현실화되냐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그 이쪽에서 이런 공동 연구를 하면서 나온 내용이 뭐냐면은, 그 손상이 된 뇌 신경세포를 회복시키는 그런 화합물을 발견을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과거에 이제 아까 우리가 치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뇌에 있는 그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쌓인다고 하면은 그 뇌신경이 뇌세포가 이제 파괴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인지 능력들이 떨어지면서 뭐 알츠하이머라든가 이제 뭐 치매 이쪽으로 이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손상된 뇌세포를 이렇게 좀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분자 화합물을 발견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다듬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그 치매 치료제를 완치시킬 수 있는 혹은 이제 회복을 빠르게 시킬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거의 뭐 가시화가 되고 있다라는 뉴스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많은 기업들이 또 치매 치료제의 연구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 투자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임상 실험이라던가 혹은 그런 기대감들 자체도 많이 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 뉴스 기사를 본다고 하면은 동아ST라는 기업에 대한 뉴스입니다. 여기 이제 기사로 이제 나와 있는데 제목을 보시면 알츠하이머 치료제랑 그다음에 면역 항암제 개발 성과가 내년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뉴스 기사.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 대표의 뭐 이제 인터뷰라던가 뭐 그런 내용들이 같이 좀 담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그 뉴스 기사들을 보신다고 하면은 동아ST에서 알츠하이머 치료제라고 해가지고 NB0이라는 그 신약 물질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동아ST를 이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인터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사를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뭐 글로벌 임상 뭐 개발에 대한 부분들에 동아ST가 지금 투자도 이제 글로벌 투자를 되게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기대가 되는 게 지금 이제 2019년도 벌써 11월 20일입니다. 근데 이제 2020년도에는 충분히 이제 성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제 뭐 기사들과 그다음에 요런 이제 분석글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뭐 결과가 확 나온 건 아니지만은 일정을 앞두고 이제 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치매 관련된 분야와 섹터 자체가 좋고 동아ST라는 종목은 요런 기대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많이 밀리고 뭐 흔들리는 그런 상황도 나왔는데 동아ST라는 종목의 차트와 그다음에 주가의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최근에 많은 거래량들을 위쪽으로 탁탁 쳐주면서 바닥권에서 상방 추세가 이렇게 잡혀서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83,000원 혹은 82,000원, 8만 원대 초반대에 있었던 주가였는데 이 종목이 지금은 주가가 상승이 나오면서 8만 원대에서 9만 원대로 넘어가고 9만 5천 원을 넘어가고 10만 원을 넘어가고 오늘 같은 경우는 11만 원에 거의 가까운 그런 이제 상승의 흐름들을 이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동아ST뿐만이 아니고 다음 뉴스를 하나 볼게요. 젠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기사를 가지고 있냐면은 여기 이제 젠백스라고 이제 설명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알츠하이머 임상 성과를 거둘까라는 이제 기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알츠하이머에 대한 그 임상 일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젠백스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4일 날 이때 그 임상 이상의 안정성 그다음에 효능 결과 요거에 대한 발표가 12월 4일 날 나옵니다. 근데 막상 거기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도 중요하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그 일정을 앞두고 여기에 발표에 앞서서 투자자들의 이제 기대감이 더해지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은 그 일정을 앞두고 먼저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래서 젠백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굉장히 좀 뭐 비정상적이다라는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고 강력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이 과거에는 이런 구간에서는 만 원도 안 되는 9천 원대에 있는 그 주가였는데 만 원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호가 단위도 바뀌고 이게 또 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29,800원까지 고점이 갔습니다. 거의 뭐 3만 원에 가까운 그런 주가의 상승률이 단기간 안에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이 종목의 이제 이슈도 그 지금 치매 관련된 내용들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이것도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큐어 이 종목도 요즘에 굉장히 좀 핫합니다. 과거에 막 그 많이 관심을 받았던 종목은 아니었는데 요즘에 되게 핫하게 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왜냐면은 바닥권에서 상한가가 한 번 나오고 자리 지키다가 상한가가 한 번 더 나오고 최근에 단기간 안에 굉장히 좀 빠르게 상승을 많이 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치매 패치에 되는 그 주성분 물질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해외에서 되게 유명한 임상 숙탁 기관에다가 그 앞으로 우리가 임상을 하기 위해서 임상 실험에 도입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이제 맡겨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슈화되고 기대감으로 붙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죠. 오늘도 이제 상승을 하다가 아래쪽으로 좀 뱉긴 했지만은 장중에 이런 그 상승률들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아이큐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뉴스들이 뭐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많은 것들을 다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런 좋은 이슈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기술이 또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걸로도 이제 뭐 알츠하이머라든가 치매 치료에 대한 부분들이 또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들도 있고요. 이제 얼마 전에 좀 제가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랑 또 미국이랑 같이 또 이제 치매 유전체에 대해서 공동 연구를 한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가 이제 이 치매 그 치료 연구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140억 원 정도를 지원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런 사례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글로벌 이제 뭐 제약 투자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140억 원을 이제 투자를 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치매 환자라던가 알츠하이머 환자가 이제 동양 쪽에서 이제 더 많이 나온다는 내용들이 좀 밝혀지면서 우리나라랑 이제 좀 더 협력을 해서 개발을 좀 개발에 힘을 좀 더 쓰자라는 취지가 보여지는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미국에서도 그 바이오젠을 통해서 굉장히 지금 치매 연구와 그런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많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에서도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치매 연구 개발에 대한 제약주들이 굉장히 지금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글로벌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약주 안에서는 많은 테마들이 있죠. 과거에는 이제 항암 이슈들이 굉장히 강력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런 뉴스들과 이런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봤었을 때 분위기가 치매 관련된 쪽으로 왜 갈 수밖에 없느냐가 다 여기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종목들이 급등하는 종목들과 오늘 상한가와 오늘 최고의 특징주가 되었던 종목들마저도 치매 관련된 이슈를 또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뭐 많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이번 정권의 이제 대통령께서 치매 이제 국가 책임제라는 또 발표를 또 하고 그걸 시행을 또 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원래 이제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도 힘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중앙치매센터가 국립중앙의료원에 앞으로 이제 3년 동안 위탁 운영이 된다라는 뉴스 기사들이 나오고 어떻게 정리가 돼서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라는 뉴스 기사들이 연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 치매 관련된 종목들이 왜 지금 갈 수밖에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미 뭐 판이 깔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많은 치매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매력적이고 치매 관련된 종목들이 과거에 어떻게 움직임을 보여줬었고 우리가 지금 매매를 했을 때 어떠한 만큼의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과거의 흐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요즘에 치매 관련된 종목들, 급등이 더 빠르게 나오는 그런 치매 관련된 종목들을 본다고 하면은 과거에 이제 많이 이름이 알려졌었던, 그러니까 누구나 개인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는 종목들은 생각보다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메디프론이라는 종목을 많이 좀 알고 계시죠. 가장 지금 흔한 종목인데 이 종목도 뭐 흐름이 나쁘진 않아요. 굉장히 시장 대비해서 좋은 그림과 치매 관련된 종목, 역시 세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차트이긴 한데 과거의 메디프론과 지금 치매 분위기와 또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은 다소 좀 아쉬운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 이제 IQ라는 종목을 볼게요. 과거엔 IQ라는 종목이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치매 패치에 대한 미국 그 임상 CRO 계약이 들어갔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바닥권에서 한 번의 상한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의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죠? 지금 과열이 되어 있는 종목이 아니고 바닥에서 이제 거래량이 별로 없었던 혹은 이제 매집 구간들이 나왔던 이후에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한 방에 막 상한가가 나오고 뭐 미친 듯이 이렇게 또 힘을 쓰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근데 이 종목들 치매랑 관련돼서 좀 새로 부각됐었던 그런 종목들의 과거 흐름들을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흐름들이 좋았습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중항체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지만 과거에 치매 치료의 신약물질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을 때 여기서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나는 동안 바닥권에서 대략 한 120% 정도의 상승률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쪽 테마와 이쪽 이슈에 대해서는 약하지 않다는 걸 충분히 보실 수가 있겠죠. 과거에 또 유명했었던 뭐 배럴이라던가 신신제약 이런 종목만 보신다 하더라도 치매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은 막 상한가를 치고 이런 모습들을 과거에도 많이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퓨처캠이라는 종목을 볼게요. 퓨처캠이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이 종목도 치매 진단 약품 관련된 종목으로 과거에 되게 많은 부각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8개월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짧으면 짧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와중에 이제 급등, 그 다음에 쉬어가는 구간, 급등, 쉬어가는 구간, 급등 밀렸다가 다시 급등 이런 그림들이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략 8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주가의 상승률은
대략 320% 정도, 300%가 넘어가는 그런 주가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여줬던 IQ의 두 번의 상한가, 그다음에 뭐 ABL 바이오의 뭐 2개월간의 120%의 상승률, 혹은 여기서 보여드리는 퓨처캠의 320%의 상승률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치매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이제 처음으로 부각되는 그 시점과 그 포인트에 있는 종목들을 잘 보신다고 한다면은, 혹은 다시 지금 자리를 잡고 이제 막 시작할 수 있는, 터트릴 수 있는 위치에 종목만 잘 재보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단기간 안에 빠른 수익률을 뽑기 위해서 어떠한 종목과 어떠한 테마, 어떠한 이슈 종목을 건드려야 되는지 정확하게 정답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오늘 당연히 치매 관련된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종목들을 다 돌려봤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종목은 일단 주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과거에 이 종목이 단기간 안에 100% 이상의 상승률을 단기간 안에 보여줬어요. 1, 2개월 사이에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주봉 차트죠. 근데 과거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조용했던 구간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거래량을 위쪽으로 늘리면서 여기다 계속 붙이는 구간들이 나왔는데, 이제 막 주봉상 차트가 이런 매집의 단계와 혹은 여기다가 이제 그 흔히 말해서 물량을 좀 소화해내는 구간이라고 하죠. 그런 구간들을 만들어 놓고 차트를 완벽하게 열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매물대가 여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매물대가 여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주봉상의 차트가 여기서 여기만 하더라도 20, 30% 이상의 구간들이 남아있고, 저는 재료와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치매 관련된 종목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치매 관련된 치료제, 치매 치료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 드는 유일한 종목은 이 종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치매에 관련된 종목 확신이 오셨다고 한다면은 저랑 같이 또 새로운 수익에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강의 잘 듣고 오셨나요? 앞서 오늘 강의에서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치매 관련주의 모멘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관심 편입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이죠?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타이트하게 보실 수 있는 종목을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은 시트리라는 기업이에요.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실 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뭐 단기간으로 가지고 있는 이슈와 그다음에 뭐 차트의 위치 이런 거를 보시고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트리는 과거부터 그 치매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 엑셀 C 캡슐이라는 그런 이제 약품을 지금 병원 혹은 뭐 약국에 이제 공급을 하면서 치매 테마로 이제 과거부터 부각을 좀 같이 받았었던 약간 좀 오래된 치매 종목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최근에는 그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약간 좀 뭐 그 비상장 기업의 피인수가 되면서 그런 이제 좀 호재들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이런 그 뉴스들과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 폭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뭐 내일이라도 혹은 뭐 단기적으로 이제 좀 바짝 보시는 분들은 아래다가 이제 손절가 작게 잡고 그다음에 좀 빠른 변동성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아요. 시트리라는 종목의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은 이 종목이 이제 좋은 뉴스들과 기사들을 좀 붙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뉴스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기술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뭐 제가 좋아하는 바닥권 돌파는 첫 과거에 뭐 이런 구간에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점 때는 여기에서 여기로 약간 좀 상향하는 우상향 패턴, 그 다음에 지금 매물대를 이제 넘지 못하는 이런 구간들에 갇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수렴을 이런 식으로 이제 올려버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막히는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를 했었을 때 이런 구간으로 돌파가 나온다고 하면은 윗공간이 열려 있다는 메리트를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그 주봉상 차트도 지금 넘어야 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돌파 이후에 좀 빠른 흐름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제가 주봉상 차트 보면서 6,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좀 손절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주봉상 차트 보시면서 5,100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편입주 치매 관련주이네요. 시트리입니다.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빨리 와서 급등할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시가 이하에서 매수하신다면 6,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고 손절가는 5,100원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에서 공개하는 종목도 치매 관련주이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히든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가장 좀 아끼고 있는 종목, 그다음에 사실 치매 관련된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좀 많아요. 그죠? 종류들도 많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은 너무 좀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치만큼 잘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이슈는 있으나 지금 많이 부각이 되지 않은 종목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의 손이 많이 타지 않은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했을 때 우린 단기간 안에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많은 그 치매 관련된 종목들을 보여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뭐 상한가라던가 혹은 계속해서 추가적인 급등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후속주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그 근거들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국내에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은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 3상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목전에 앞두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강력하고 빠른 지금 치매 관련된 이슈 중에 가장 센 거를 보신다고 한다면은 이 종목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대장과 변동성 측면에서 대장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과거에 또 100% 이상의 단기간 안에 상승 여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좋은 자리 매집이 끝난 최근에 이 자리에서 매수한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원하는 수익률을 빠르게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또 대박에 도전하실 분들은요,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오셔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종목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와 대박에 도전하실 분들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방송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투자병법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강의와 좋은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